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 질문해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제가 커피를 잘 못 마셔서 생과일 주스 같은 걸 즐겨 먹는데요. 네. 1리터짜리 주스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니까 용량을 40%나 뻥튀기해서 팔았더라고요. 아, 정말 소비자로서 실망스러운데 예. 공정위에서는 그 회사의 과징금을 고작 2,600만 원 내라고 했던데 예. 그동안 소비자 기만해서 팔아먹은 게 얼만데 처벌이 과징금 2,600만 원밖에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네. 처벌이 약한 건가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우리 김 작가가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 사실은 한 방송 한 시작 30분 내지 40분 전에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십니다. 왜냐 그러면 저도 뭐 말이 박사지 않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제가 좀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답해 드릴 수 있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주씨를 찾아보니까 이 회사가 2015년부터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2015년, 2016년 계속해서 과대 광고, 정보 공개 안 하고 이런 회사가 계속 벌금만 두들겨 맞고 위기를 넘겨왔죠. 미국 같으면 이런 회사는 종족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느냐. 첫째, 소비자가 과징금 2,60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죠. 과징금이 왜 2,600만 원 나왔는가? 법조항이 무언가? 제가 웹사이트를 뒤져봤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조항 몇 개에 의해서 2,600만 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나오지를 않아요. 그것까지 뭐 알아서 뭐 하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열어서 회사 측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변호사가 나와서 또는 그쪽에 반대 신문도 하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해버리죠. 투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시 같은 회사에서 광고를 더 주겠습니다 하면서 언론 회사에 입막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 정해졌으면 그 원칙대로 해야지만 공정한 것이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도록 자꾸 다른 꼼수를 두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는 늘 봉이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벽에 주무셨어요? 저는 우리나라 대표팀, 축구 대표팀과 카타르 경기를 보느라고 또 밤을 꼬박 샜고요. 워낙 결과가 좋지 않아서 좀 답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 해임 되겠죠? 네, 일단은 축구 대표팀이 오늘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8차전에서 2대 3으로 졌고요. 우리나라는 3위 우즈베키스탄의 승점 1점 차로 쫓기면서 월드컵 본선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축구 대표팀이 입국을 해서요. 저도 인천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축구협회가 내일 기술위원회를 열어서 감독의 거취를 결정하는데 또 이용수 위원장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경질을 시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오늘 귀국했습니까? 아니면 바로 프리미엄 리그 뛰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어제 그 전반전 경기 도중에 그 공중볼을 다투다가 네. 그 떨어지면서 팔을 다쳤고요. 네네. 그래서 깁스를 한 채로 그 조금 전에 인천공항에 입국을 해서 바로 병원으로 또 이동을 해서 예. 그 정밀 검진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 옆에 있으면 제가 한번 바꿔달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바로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예. 네. 근데 페인이 뭡니까? 뭐 수비를 보니까 이게 수비를 하는 건지 뭐라 그럴까요? 표현을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요. 이거 뭐 어떻게 진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정확히 지적하신 게 사실 그 좋은 감독을 판단하는 기준이 네. 그 수비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그런 건데요. 예. 그 어제 경기만 보면 그 마치 그 팬들의 표현처럼 그 모세의 기적처럼 우리나라 수비진이 그 뻥뻥 뚫렸고요. 예. 그 아무래도 수비진의 그 큰 문제점이 가장 크게 드러났고 예. 사실 공격에서도 2골을 넣긴 했지만 예. 또 공격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 축구라고 하는 게 거의 뭐 국가의 국기처럼 되고 있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에 히딩크 감독과 슈틸리케 감독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손흥민 선수 같은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약체팀이라고 하는 카타르에게 3대2로 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납득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정확한 지적인데요. 네. 그 카타르는 피파 랭킹 88위에 예. 그 조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최약체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축구 팬들도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최고 선수로 꼽히는 그 손흥민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 슈틸리케 감독의 지도력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의구심을 보내고 네. 또 그런 분노가 또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웬만하면 이런 그 감독분이나 이런 분들 저도 그런 리더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안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참 뭐랄까 그나저나 우리나라 본선의 경우의 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 각조 1, 2위가 본선에 직행하고요. 예. 그 각조 3위 팀끼리 그 플레이오프를 치르는데요. 네. 또 우리나라가 8월 달에는 이란, 9월 달에 우즈벡과 2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란에 비기거나 질 경우에는 그 우즈벡과 최종전에서 본선행이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예. 자,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NC가 상승세입니까 지금? 네, NC가 최근에 6연승을 달리면서 네. 선두 기아를 반경기 차로 추격 중인데요. 예. 또 맨식과 나성범 등 그 주전들이 대거 부상으로 이탈했는데도 네. 또 임창민 등 불펜진이 든든하고요. 네. 그리고 또 김경문 감독의 똑심 리더십도 통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프로농구 최종 결승전을 제가 봤는데, 골든스테이트 대단하던데요. 네, 그 골든스테이트가 어제 파이널 5차전에서 클리브랜드를 꺾고 네. 4승 1패로 우승했고요. 네. 또 커리, 듀란트, 탐슨 3인방을 앞세우면서 네. 그 1990년대 그 황소군당 시카고 불스죠. 그 조던, 피펜, 로드맨이 이끌었던 그런 역대 최강 팀의 또 버금가는 팀 아니냐 이런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케빈 듀란트 선수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텍사스 대학에서 포워드로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도 괜히 아는 친구인데 어제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앞에 말씀해 주시면 마이클 조던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혹시? 지금 구단주로 하고 있습니까? 샬럿 구단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듀란트 선수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그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계속 뛰다가 우승을 위해서 이렇게 골든스테이트로 왔는데 또 이렇게 우승의 그런 한을 풀었습니다. 예. 그럼 반지가 이제 하나 생기겠다, 그죠? 네. 손현재 선수가 올해 나이가 얼마입니까? 네, 손현재 선수가 올해 23살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랑할 나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또 가수 FT 아일랜드의 최정원 씨와 또 석 달째 교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네. 또 양측에서 호감을 갖고 알아가는 중이라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예, 저는 코니 아일랜드는 아는데 FT 아일랜드는 뭡니까? 네, 그 남자 보이 그룹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 락 그룹 락 음악을 하는 그룹인데 최정원 씨가 또 이렇게 음악적으로 또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친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둘이 또 사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앤. 예, 문자를 보내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보내주시는 문자를 소개 안 하면은 제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는 소개 못 해드리고요. 또 이렇게 좀 말씀을 예쁘게 해주시는 분들 글자 몇 개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721번님, 아까 저 국립묘지 전두환 씨 안장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미 안장된 친일 대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취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근데 4.19 묘역을 가시면요, 거기 독립투사분들하고 4.19 때 희생이 된 많은 학생들의 묘도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묘도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한 관리를 필요로 하지만 독립투사분들의 묘도 지금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3496번님, 법안 통과를 응원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감정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조금 냉정할 때는 냉정할 필요가 있는 게 진정한 선진 국민이 아닌가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예. 자,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시사인의 고재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팩트체크는 추경을 쟁점으로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컷을 한번 듣고 어떤 입장에서 추경을 이야기해야 될지 한번 저희들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긴급 처방일 뿐 응급 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 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실적이 좋아 정세나 국채 발행 없이도 추가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무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추경 예산 시정연설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하신 것이고 그만큼 절박하고 경제가 어렵고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진심을 다 보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3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야3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발언에 이어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셨는데요. 이번 추가 경정 예산 규모가 11조입니다. 이 11조는 지난해에 쓰지 않고 남아서 이월된 금액 1조 원, 그리고 올해 세수가 더 거칠 걸로 예상되는 8조 원, 그리고 기타 잉여금이 한 1조 원 조금 넘게 있습니다. 이걸 합치니까 11조가 된다는 이 말씀인데 어디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준일 대표님. 예, 정확하게는 이제 11조 2천억 원이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원래 정부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아예 명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제 일자리와 간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자리 창출에 4조 2천억 원을 쓰고요. 여기에는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라든지 스타트업 창업 촉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일자리 여건 개선,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이제 높이는 정상화하는 데 쓰이는 게 한 1조 2천억 원. 그리고 서민 생활 안정에 2조 3천억 원, 지방 재정 확충에 3조 5천억 원인데 이제 이건 지방 교부세를 의미합니다. 지방 재정 확충. 그래서 이제 이게 일자리 예산이라는 건데 일부는 이제 직접적으로 일자리
예산은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뭐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어쨌든 또 이제 하청을 주면은 그런 것들이 일자리로 또 추가 일자리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광의의 어떤 일자리 추경이라고 지금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고재열 기자님, 이번에 지금 야당이 하시는 말씀들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추가 경정을 써서 공무원 12,000명을 뽑아 놓는다면 이게 응급처치라고는 하겠지만 결국 20년, 30년 동안 이분들 월급 계속 줘야 되고 인건비 지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일회성이 아니다. 이거를 추경에 넣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주장도 일리는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번 추경이 발생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수가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세수라서 그래서 이제 수지를 맞춰 보자면 그만큼 늘어난 부분을 공무원 이 고용 확대에 쓰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추경에서 그리고 공무원 확대라는 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서부터 반영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가게 될 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내년 내후년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이게 미리 좀 땡겨졌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롯해서 검찰의 특별활동비에 대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이제 세금을 좀 세출을 줄여서 전략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경제한다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재정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고 상당히 뭐 엄중한 사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이런 세출에 전략되는 부분을 조금 국가 부채, 정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쓴다거나 이런 쪽으로 쓰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일자리 먼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로서 가장 방점을 찍었던 부분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의 어떤 그 정치적 의미로 보자면 공약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어떤 야당의 요구를 들어줘야 될 겁니다. 특히 가뭄 예산 뭐 이런 부분들 안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들어주다 보면 사실은 일자리 추경이란 정체성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일자리를 위해서 추경까지 일자리에 포커싱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뭐 1, 2년이 지나서 일자리 추경 이렇게 했는데 일자리 왜 이만큼 안 늘었느냐 그렇게 또 이제 나중에 정책을 추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되면 또 상황이 다릅니다. 뭐냐면 핑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저런 이유로 일자리가 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니까 현재의 정치적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추경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는 여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통령을 자문하고 도와주는 많은 정책실장도 있을 거고 그분은 경영을 전공하신 분이고 또 경제에 관련한 비서관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 보면 고용 지표도 좋아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경기가 침체라고 하지만 지표상으로는 좀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도 나타나고 있고 주가 지수는 지금 사상 초유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지표, 통계청에서 나오는 지표는 전년 대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년이 그러니까 역대 최악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2만에서 15,000까지 떨어졌다가 16,000 정도 올랐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진 거죠. 게다가 이제 주가는 실질적으로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반영해서 이렇게 변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어쨌든 현재 경제 지표가 약간 호전됐지만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청년 실업률 9.3%고 체감 실업률은 22.9%거든요. 그러면은 뭐 5명 중에 1명은 나는 그러니까 실업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고용 동향 지표나 이런 이제 보고서가 결론 부분에 가면 그렇게 끝나요. 이 부분이 조금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소비 심리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고 그래서 추경 등을 통한 어떤 그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 보고서도 이렇게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좀 이제 다른 결론인데 어쨌든 뒤에서는 그렇게 이제 추경을 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사실 아이러니는 많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제 정책실장을 맡으신 분이 경영학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이제 거실을 총괄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경영학이란 건 사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일자리 따로 계시죠. 일자리를 이제 효율화를 하고 오히려 그래야 되는 이제 역할인데 이분이 이제 맡으셨고 그리고 또 불과 1, 2월 달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주장했었습니다. 맞죠. 그랬는데 지금 불과 몇 개월 지난 3일입니다. 정확하게. 불과 몇 개월 지났는데 이제 추경이 왜 필요하냐면서 추경을 막는 입장으로 됐고 그래서 이 추경을 둘러싸고는 어떤 그런 그 앞에서 내세운 논리는 있습니다. 법적 요건. 근데 그것도 명확하게 법적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할 수는 또 없고요. 그러니까 근데 야당은 안 되는 걸로 보인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은 새로운 대통령이 이 당선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대통령이 뭔가 추진했던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경에 대해서 용인하는 어떤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선이 되고 이렇게 정책을 펴야 되는데 정책이란 건 예산인데 그 예산은 전년에 짜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그걸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해에. 개입이 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를 주는 것인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아마 2013년에 추경이 거의 17조 원 규모였을 거예요. 그 정도로 됐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좀 이 삿바 싸움 그리고 발목 걸기 그런 성격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